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가 바로 노인 연령 70세 상향 논의입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의 기초연금은 물론 다양한 복지 정책과 노년층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많은 분들께서 깊은 관심과 함께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심도 깊게 논의 중인 노인 연령 상향의 구체적인 배경과 함께 기초연금 등 주요 쟁점,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 더욱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바로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최근 노인 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는 논의가 사회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숫자 노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더욱 주목받는 것인데요. 과연 왜 이러한 논의가 지금 이 시점에서 뜨겁게 시작되었는지 그 배경과 근거를 더욱 자세하고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사회적 인식의 극적인 변화입니다. 최근 대규모 조사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무려 3분의 2 이상이 노인 연령 상향에 동의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심지어 65세 이상 어르신들조차 실제로는 70세를 노인의 기준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65세라고 하면 신체적 활동이나 사회 참여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65세가 되면 은퇴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연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건강관리에 힘쓰고 취미 활동이나 여가 생활을 그 어떤 젊은 세대 못지않게 활발하게 즐기시는 60대 중후반 어르신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새벽 헬스장에서 젊은이들과 나란히 운동하며 건강을 단련하시거나 주말마다 등산 동호회 활동에 참여해 전국 방방곡곡의 명산을 정복하시는 어르신들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년의 모습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노인의 기준 또한 자연스럽게 상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배경은 바로 복지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고민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유엔의 기준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어르신 복지에 필요한 국가 예산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2025년 사회복지 예산 분석 결과 어르신 복지에 쓰이는 돈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설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어르신 복지에 들어가는 돈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교육 투자, 미래 산업 육성, 국방, 인프라 구축 등 국가 발전에 필수적인 다른 분야에 필요한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전체의 성장 동력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욱이 미래에는 어르신 수가 현재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이기에 복지 예산의 부담은 더욱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어르신 복지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나라 살림이 장기적으로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쓰고 복지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축소가 아닌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물려주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심도 깊은 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배경은 바로 기대 수명의 급증입니다. 예전에는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60세에서 70세 정도를 살았습니다. 198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60대 후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의학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건강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평균 수명이 83세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불과 40년 만에 무려 15년 이상 더 오래 살게 된 셈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 수명 또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980년대에는 70세 어르신이라고 하면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만성 질환으로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를 통해 젊은 사람 못지않은 신체 활력과 인지 능력을 유지하며 활발히 사회활동을 하는 70대 어르신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댄스 강사로 활동하시거나 평생교육원에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제2의 인생을 즐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수명이 늘어나고 70세 어르신들도 나이에 비해 훨씬 건강하고 생산적인 생활이 가능해지면서 만 65세라는 기존 노인 연령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현재의 사회적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학 발달의 영향 또한 노인 연령 상향 논의를 가속화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1년부터 만 65세를 법적인 노인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이는 당시의 사회상과 의학 수준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대 수명이 83.5세로 크게 늘었고, 더욱이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70세 인구의 건강 수준이 과거 1981년 당시의 65세의 인구 건강 수준과 거의 유사하다는 데이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65세와 현재의 65세가 그리고 현재의 70세가 건강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만성질환 관리 기술의 발전, 예방의학의 보편화, 그리고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의 도입 등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사회각계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에 맞는 노인 연령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근거들을 바탕으로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더욱 활발해지고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 연령 기준이 만약 70세로 상향된다면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염려하고 궁금해하시는 기초연금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 혜택에는 과연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생길지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많은 어르신들의 삶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쟁점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기초연금에 매우 중대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 연령 기준이 상향될 경우 기초연금 지급 시작 연령도 함께 늦춰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상향보다는 66세, 68세 또는 70세 등으로 단계적으로 늦춰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만약 68세로 지급 연령이 조정된다면 현재 65세가 되는 분들은 기존대로 즉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몇 년 뒤에 65세가 되는 분들은 68세가 되어야 비로소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65세가 되면 곧바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만약 70세로 최종 상향될 경우 65세가 되는 시점에는 기초연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적용될 경우 재정적으로 연간 6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절감된 재원을 저출산 문제 해결,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또는 다른 시급한 복지 분야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거나 궁극적으로는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축소로 비춰질 수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제한된 재원으로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고육지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받고 있는 65세 대상 혜택 전반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교통비 할인, 국공립 시설 및 문화생활 시설 이용료 감면,
경로당 이용 자격 그리고 특정 연령에 제공되는 건강보험 혜택 등 65세를 기준으로 제공되는 각종 노인 복지 혜택의 지급 시작 연령도 함께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만 65세가 되면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하지만 노인 연령이 70세로 상향된다면 70세부터 무임승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65세부터 대중교통 혜택을 받던 어르신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문화생활을 즐기는 데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물론 젊은 세대에게는 대중교통 재정 적자 해소 등에 기여하여 세금 부담이 경감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 연령 조정은 어르신들의 일상생활과 경제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심한 정책 설계와 함께 충분한 유예 기간 그리고 폭넓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급작스러운 변화는 사회적 혼란과 불만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걱정하시는 장기요양제도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연령 기준이 70세로 상향된다면 국민들의 노후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축인 장기요양보험의 적용 시작 연령도 함께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신체 활동이 어렵거나 인지 능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입니다. 만약 적용 연령이 높아진다면 65세에서 69세 사이의 어르신 중 장기요양이 시급하게 필요한 분들이 이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의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 상향 논의가 섣부른 복지 축소로 이어져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특히 장기요양 서비스의 경우 나이 기준보다는 실제 돌봄 필요도와 질병 유무에 따라 계속 보장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68세 어르신이 뇌졸중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거동이 불편해져 기본적인 식사나 위생 관리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분에게는 즉각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노인 연령 기준이 70세로 올라갔다고 해서 이분이 장기요양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가족에게 막대한 부담이 전가되거나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되는 등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따라서 나이 기준이 바뀌더라도 실제로 돌봄이 꼭 필요한 분들은 기존처럼 장기요양 혜택을 시의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정교하고 인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산 절감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진정한 의미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물론 이러한 논의들이 단순히 부정적인 측면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노인 연령이 올라간다는 것은 단순히 복지 혜택 축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노인 연령이 상향되면 정년 연장,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확대 등 경제활동 기회도 함께 폭넓게 논의될 전망입니다. 현재의 60대 후반, 70대 초반은 예전과는 달리 건강하고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더 많은 사회 참여와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 스스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와 기업은 협력하여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이나 경력 활용형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전문성을 살려 멘토링, 컨설팅 분야에서 활약하거나 평생 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의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만 노인 연령 상향이 우리 사회 전체에 이로운 변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의는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인 양상을 띠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찬성 측과 반대 측 의견이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각 입장의 주요 근거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현재 상황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주로 현대인의 건강 수명 증가, 국가 재정의 건전성 확보, 그리고 미래 세대와의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이유로 노인 연령 상향의 불가피성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앞에서 여러 번 강조했듯이 현대 사회의 어르신들은 과거에 비해 훨씬 더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생산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기존 65세라는 나이 기준이 더 이상 현재의 향상된 의학 기술과 높은 건강 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에도 개인의 전문성을 살려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거나 NGO 단체에서 활발한 봉사활동을 하는 등 제2의 현역으로 살아가시는 60대 중후반 어르신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65세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노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재정적 비효율을 초래하며 더 나아가 잠재된 사회적 생산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급증하는 고령 인구로 인한 천문학적인 사회복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인 연령 상향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논리입니다. 즉 현재의 65세 기준을 유지할 경우 몇 년 뒤 혹은 몇십 년 뒤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복지 비용이 지나치게 커져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이를 것이며 이는 결국 세대 간의 부담 불균형과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젊은 세대가 납부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반면 정작 자신들이 혜택을 받게 될 시기는 점점 늦춰지거나 혜택 자체가 축소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표출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노인 연령 상향은 이러한 미래의 재정적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정책적 결단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반대 측의 주장도 매우 강력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층 어르신들의 복지 축소 문제, 부족한 노인 일자리 문제, 그리고 이미 노인 혜택을 기대하고 있던 기존 수급자들의 불이익 등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전반적으로 건강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질병이나 빈곤으로 인해 고통받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현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척추 질환이나 관절염, 만성 질병 등으로 인해 65세에도 이미 충분히 노인의 기준에 부합하는 신체적 제약을 겪으며 힘겨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올리는 것은 당장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자리를 찾고 싶어도 능력이나 경력에 맞는 기회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복지 혜택마저 줄어든다면 이분들의 삶은 더욱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65세에서 70세로의 상향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미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등 노인 혜택을 곧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던 어르신들이 정책 변화로 인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의 복지 혜택에 의존하여 노후를 계획하고 있던 분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현재의 고령층에게는 큰 혼란과 깊은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없이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측의 주된 주장입니다. 이처럼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의는 명확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각 주장의 배경과 근거 모두 나름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의견만이 옳다고 단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고 건강 악화나 심각한 일자리 부족 문제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만약 노인 기준이 상향된다면 그만큼 당장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분들이 생겨날 수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감한 이유 때문에 정책을 변경할 때는 단순한 수치적 논리를 넘어 반드시 취약계층을 위한 충분한 논의와 범사회적인 합의, 그리고 무엇보다 현실적인 보완책이 함께 섬세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심도 깊게 다룬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리자는 논의는 단순히 나이 기준만 변경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복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어르신들의 생계와 생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세대 간의 관계와 사회적 연대까지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하고 광범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현재 이 문제는 다양한 전문가 집단,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 부처가 한자리에 모여 심도 깊고 진지한 논의를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와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최종 확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으니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앞으로 이 제도가 실제로 변경되는 것으로 확정된다면 현재 어르신들께서 받고 계시는 기초연금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복지 혜택 부분에 예측할 수 없는 큰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관련된 소식이 발표될 때는 정부나 시공구청 등 공식 기관에서 나오는 안내문을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꼼꼼하고 면밀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놓치지 않고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노인 연령 상향 논의와 관련하여 변화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명확하게 해소하고 이 중대한 사회적 논의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